안녕하세요. 연금이야기 차경수입니다. 연금은 수령 한도 내에서 찾아야 세금에서 불이익이 없습니다. 수령 한도가 크면 한꺼번에 많이 찾아도 세금 감면 받을 수 있는데 수령 한도를 키우려면 수령 연차를 늘려야 합니다. 연금 수령 한도가 뭐고 수령 연차가 뭔지, 하나의 계좌에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퇴직금이 섞여 있을 때 수령 한도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연금 계좌에서 목돈을 찾아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중에 퀴즈 2개가 나갑니다. 문제를 모두 맞힌 선착순 2분에게 아이스커피 2잔 드리겠습니다. 55세 이상이고 계좌 가입한 지 5년이 지나면 연금 개시할 수 있다고 했죠. 여기서 계좌 가입일이란 개설 날짜가 아니고 일원이라도 입금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55세와 5년 이 두 가지 엔드 조건을 충족하면 연금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이 들어오면 계좌 가입한 지 5년이 안 되어도 연금 개시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개설한 IRP 계좌에 오늘 퇴직금 받았어도 55세 이상이면 연금 개시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에서 신청해도 되고 영업점 방문해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출력해서 제출하십시오. 이 서류는 연금 개시를 하든 해지하든 돈을 찾으려면 필요한 서류입니다. 얼마나 찾을 수 있나요? 원하는 만큼 찾으시면 됩니다. 마음대로 찾으라고요? 네, 원하는 금액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찾을 수는 있는데 수령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세금에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찾으면 어떤 불이익이 얼마나 있는지 보겠습니다. 케이스 1번 IRP 계좌 내 세액공제 받은 금액만 5천만 원이 있습니다. 연금 개시 첫 해 연금 수령 한도가 600만 원인데 목돈이 필요해서 2천만 원을 찾았습니다. 왜 수령 한도가 600인지는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 수령 한도를 초과한 1,400만 원에 대해 16.5%인 231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 폭탄이죠. 찾은 2천만 원 중 수령 한도 내 금액인 600만 원은 연금소득세 5.5%만 내고 수령 한도를 초과한 1,400만 원은 기타 소득세 231만 원을 내는 것입니다. 케이스 2번 IRP 계좌 내 퇴직금 1억이 있습니다. 내야 할 세금이 40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첫 해 연금 수령 한도가 1,200만 원인데 대출 상환하려고 한꺼번에 5천만 원을 찾았습니다. 수령 한도는 1,200만 원인데 5천만 원을 찾았으니까 수령 한도보다 3,800만 원 더 찾았네요. 그럼 3,800만 원에 16.5%를 내야 할까요? 아닙니다. 퇴직금은 수령 한도 내에서 찾으면 내야 할 세금에서 30%를 감면받고 수령 한도 초과한 금액은 감면 없이 세금 내는 겁니다. 수령 한도를 초과한 3,800만 원에 대해서는 애초 내야 할 세금 152만 원을 냅니다. 그러니까 수령 한도 내 금액인 1,200만 원에 대해서는 애초 내야 할 세금에서 30%를 감액해서 내는 거고 수령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애초 내야 할 세금을 다 내는 것입니다.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한도 초과해서 찾으면 16.5% 페널티가 있지만 퇴직금은 한도 초과해서 찾아도 세금 30% 감면받지 않고 애초 내야 할 세금을 내면 됩니다. 연금 수령 한도 초과해서 목돈을 찾아야 한다면 16.5% 내야 하는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서 찾지 말고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적은 퇴직금에서 찾는 게 유리하겠죠. 케이스 3번 들어갑니다. 세액공제 받은 계좌 2023년에 개설했습니다. 개인 부담금이 3천만 원이 있습니다. 올해 55세에 퇴직해서 여기에 퇴직금 1억을 받았습니다. 그해 예상치 못한 급한 돈이 필요해서 연금 개시하고 퇴직금 1억은 찾았습니다. 물론 연금 수령 한도 초과한 금액은 세금 감면 받지 못했겠죠. 퇴직금은 다 찾고 개인 부담금 3천만 원은 아직 계좌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좌는 2023년에 개설한 거라 아직 5년이 안 되었네요.
여기서 문제 1번 나갑니다. 2026년에 3천만 원 연금 개시할 수 있을까요? 개시할 수 없을까요? 뒤에 문제 2번과 같이 정답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선착순 2분께 커피 2잔씩 드리겠습니다. 개시할 수 있다, 없다, 그 이유는 이렇다, 이렇게 이유까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수령 한도는 어떻게 산출할까요? 케이스 1에서 5천만 원이 들어있는 계좌는 첫 해 수령 한도가 600만 원이라고 했죠. 적립금 5천만 원 나누기 11-1년차 곱하기 120%는 600만 원입니다. 여기서 1년차는 연금 개시 요건이 되는 첫 해를 의미합니다. 첫 해 찾지 않고 다음 해에 찾으면 분모의 수령 연차는 2년차가 됩니다. 케이스 2번 퇴직금 들어있는 계좌 수령 한도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퇴직금 1억 나누기 11-1년차 곱하기 120%는 1200만 원입니다. 분모에 있는 수령 연차가 커지면 수령 한도가 커지겠죠? 무조건 수령 연차는 1년차부터 시작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금 개시 요건이 되는 해가 1년차입니다. 아까 연금 개시 요건이 뭐라고 했죠? 55세 이상 앤드 계좌 가입한 지 5년이죠. 이때가 1년차입니다. 만약 올해 55세이고 계좌 가입한 지 5년이 지났다면 올해가 수령연차 1년차입니다. 내년은 2년차, 내후년은 3년차 이렇게 수령연차 수는 늘어납니다. 연금 개시하지 않아도 수령연차는 매년 카운트합니다. 이거 여러 번 설명드렸죠. 만약 55세 1년차인 사람은 60세 되면 6년차니까 60세 연금 개시하면 수령 한도가 2,400만 원이 되겠죠. 1억 나누기 11-6년차 곱하기 120%는 2,400만 원입니다. 찾은 재원이 퇴직금이라면 2,400만 원까지는 내야 할 세금에서 30% 감액해주고 2,400만 원 초과해서 찾으면 그 초과한 금액은 세금 감면 못 받고 내야 할 세금을 다 내면 됩니다.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퇴직금이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세액공제 받은 IRP에 5천만 원이 있었는데 여기에 퇴직금 1억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금 개시하면 인출 순서에 따라 나온다고 했죠.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자금이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퇴직금이 나오고 퇴직금이 다 동나면 세액공제 받은 자금이 나옵니다. 55세 연금 수령 요건이 되었을 때 첫 해 수령 한도는 얼마일까요? 퇴직금이 먼저 나오니까 퇴직금 1억 나누기 11-1년차 곱하기 120%는 1200만 원인가요? 아닙니다. 퇴직금이 먼저 나오지만 수령 한도 계산할 때는 계좌 내 적립금 전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산출합니다. 즉 퇴직금 1억과 세액공제 받은 5천만 원을 합해서 분자에 1억 5천만 원이 들어가고 수령연차는 1년차이니까 1억 5천 나누기 11-1년차 곱하기 120% 하면 1,800만 원이 수령 한도입니다. 1,800만 원까지는 내야 할 세금에서 30% 감액해주고 혹시 목돈이 필요해서 그보다 더 찾으면 1,800을 초과한 금액은 세금 감면 못 받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매년 수령 한도 내에서 찾았고 몇 년 후 퇴직금이 다 동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세액공제 받은 자금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이때부터는 세금 색깔이 달라지고 사적연금 한도도 신경 써야 합니다. 만약 8년 동안 퇴직금에서 찾았고 수령연차 9년차부터 세액공제 받은 자금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집중 안 하면 못 따라옵니다. 9년차 되던 해 계좌에 세액공제 받은 원금 5천만 원에 그동안 퇴직금과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서 발생한 수익이 3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세액공제 받은 원금 5천만 원 플러스 그동안 수익금 3천만 원 해서 8천만 원이 적립되어 있다면 수령연차 9년차 때 수령 한도는 8천만 원 나누기 11-9년차 곱하기 120%는 4,800만 원입니다. 수령 한도가 4,800만 원이니까 4,800만 원 이내로 찾으면 연금소득세 5.5%만 내고
4,800만 원 초과해서 찾으면 기타소득세 16.5% 내겠죠? 아닙니다. 여기서 사적연금 수령 한도라는 두 번째 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퇴직금 재원은 다 동날 때까지는 수령 한도 내에서만 찾으면 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세금 30% 감액해주고 수령 한도 초과해서 찾으면 세금 다 내면 되었는데 퇴직금이 다 동나고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수익금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복잡해졌습니다. 수령 한도도 지켜야 하고 사적연금 수령 한도인 1,500만 원도 초과하면 안 됩니다. 비록 그 계좌의 수령 한도는 4,800만 원이지만 사적연금이란 놈은 아무리 수령 한도가 커도 1년에 1,500만 원 이내로 찾아야 합니다. 더 찾으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해야 합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과세에도 큰 불이익은 없지만 세금에서 손해볼 수 있습니다. 계좌 한 개에 퇴직금도 들어있고 세액공제 받은 금액도 들어있더라도 퇴직금과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세금 족보가 다릅니다. 그런데 수령 한도를 계산할 때는 둘 다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합산해서 수령 한도를 산출하지만 실제 나오는 재원이 퇴직금인지 세액공제 받은 금액인지에 따라 세금도 다르고 사적연금이면 이중 허들까지 넘어야 합니다. 여기서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나오기 시작할 때는 계좌별로 수령 한도도 지켜야 하고 다른 사적연금과 합해서 새해 전 연 1,500만 원을 초과해서도 안 됩니다. 안 된다가 아니고 초과해서 찾을 수는 있는데 세금에서 손해볼 확률이 커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기존 세액공제 받은 계좌에 퇴직금을 받아서 그런 겁니다. 따로 받았으면 퇴직금 계좌에서도 인출하고 세액공제 받은 계좌에서도 한도 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둘을 합해 놓으니까 세액공제 받은 자금이 퇴직금에 눌려서 장기간 밖으로 못 나오고 나중에 나올 때 되니까 수령 한도는 수천만 원이나 되는데 연 1,500만 원 초과해서 못 찾는 겁니다. 이런 걸 고려해서 퇴직금을 기존 계좌에 받을지 따로 받을지 고민하셔야 합니다. 금액이 얼마 안 되면 하나의 계좌에 받아도 불편하지 않지만 사례처럼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5천만 원만 되어도 은근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개시한 후에 두 계좌를 통합해도 되니까 알쏭달쏭 하면 일단 분리해서 받고 나중에 두 개 필요 없으면 하나로 통합하면 됩니다. 연금계좌 분리는 안 되지만 통합은 아주 쉽습니다. 일단 퇴직할 때는 퇴직금 계좌, 세액공제 받은 세공계좌, 세액공제 받지 않은 안세공계좌 이 정도로 세팅해 놓는 게 은퇴 후 현금 흐름을 만들 때 편합니다. 물론 퇴직 후 인출하면서 연금저축펀드에 조금씩이라도 납부한다면 안세공 계좌가 하나 더 필요하고요. 인출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그 계좌로는 들어가지 않으니까 안세공 계좌를 총 2개 정도 준비해 두십시오. 개설하고 1원이라도 입금해 두시고요. 그래야 계좌 가입일을 카운트합니다. 한꺼번에 많이 찾고 싶다. 세금 감면도 받고 싶다. 퇴직금 2억 받아서 1억 대출 상환해야 하는데 1억을 찾으면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세금 감면을 못 받겠죠.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2년 개설한 연금저축보험 계좌에 3천만 원이 있습니다. 올해 퇴직금 받기 위해 오늘 증권사의 IRP 계좌를 새로 개설했습니다. 2012년 개설한 연금저축보험 계좌를 증권사 IRP 계좌로 이전했습니다. 증권사 IRP 계좌 가입일이 언제인가요? 오늘 개설한 빈 계좌에 2012년 계좌를 끌고 왔으니까 2012년 계좌 가입일을 승계받는다고 했죠. 오늘 개설했지만 이 계좌는 2012년 가입한 계좌로 변신한 겁니다. 현재 나이 58세입니다. 퇴직금 2억을 받아서 1억 원 대출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전 받은 증권사 IRP 계좌에 퇴직금 2억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문제 2번 나갑니다. 58세 퇴직한 해 수령 한도가 얼마인가요? 다시 말해 퇴직금 세금 30% 감면받을 수 있는
최대 인출 가능 금액이 얼마인가요? 앞선 문제 1번과 같이 정답을 맞히신 선착순 두 분께 아이스커피 2잔 드리겠습니다. 1번 정답 뭐, 2번 정답 뭐 이렇게 댓글 한 줄에 올려주세요. 2개 다 맞추신 분 선착순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요즘 너무 덥죠? 좋은 사람과 좋은 시간 가지십시오. 7월 22일 19시부터 3시간 동안 연금 라이브 강의합니다. 고정 댓글에서 신청하십시오. 연금 이야기 차경수였습니다. 또 뵙겠습니다.